조선왕조실록 EP8 문종과 단종의 비극 너무 짧았던 제위 너무 슬픈 운명. 오프닝 1450년 2월 17일 세종의 마지막. 나레이션 극적으로 빠르게. 1450년 2월 17일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54세 3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병든 몸을 침상에 누인 채. 나레이션 더 긴박하게. 세종의 곁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세자 향왕세자 문종 39세 20년 넘게 아버지를 도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이라는 것을. 세종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향아, 백성을 잘 돌보아라. 형제들이 싸우지 않게 하라. 단종이 너무 어리다. 만약 네가 일찍 죽으면. 수양이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문종은 통곡했습니다. 아바마마. 그러나 세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태양이 졌습니다. 나레이션 침통하게. 그날 조선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더 큰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세종이 죽은 지 2년 후 문종도 죽습니다. 세종이 죽은 지 5년 후 손자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세종이 죽은 지 7년 후 단종이 살해당합니다. 세 세대의 비극.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이야기.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밝힙니다. 나레이션 강렬하게. 완벽한 왕세자는 왜 2년 만에 죽었을까? 12살 어린 왕은 왜 지켜지지 못했을까? 삼촌은 왜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을까? 충신들은 왜 모두 죽었을까? 누가 진짜 악인일까? 누가 진짜 피해자일까? 역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에 다가갈 것입니다. 교과서가 말하지 않은 이야기. 문종과 단종의 비극. 그리고 수양대군의 선택. 제1장 완벽한 왕세자 문종. 20년의 준비. 나레이션. 1414년 11월 15일 왕세자 향이 태어났습니다. 훗날의 문종입니다. 아버지는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 어머니는 소원왕후, 왕실의 척장자였습니다. 1418년 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향은 4살이었습니다. 자동으로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왕세자 향은 총명했습니다. 5살에 글을 읽었습니다. 7살에 시를 지었습니다. 10살에 경전을 논했습니다. 세종은 기뻐했습니다. 이 아이는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세종은 향을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최고의 스승들을 붙였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이 가르쳤습니다. 유학, 역사, 정치, 군사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향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1428년 향은 14살이 되었습니다. 관례성 인식을 치렀습니다. 정식으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향에게 정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향은 세종을 따라 조정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신하들의 상소를 읽었습니다.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세종이 옆에서 지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 향은 흡수했습니다. 배운 것을 모두 흡수했습니다. 1430년대 중반부터 세종은 자주 아팠습니다. 눈병, 당뇨, 풍증, 온양 온천에 자주 갔습니다. 몇 달씩 궁을 비웠습니다. 누가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왕세자 향. 세종이 없는 동안 향이 대리청정을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였습니다. 국가의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신하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교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군사 문제를 결정했습니다. 향은 탁월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니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처리되었다. 왕세자의 판단이 공정하고 현명하다. 왕세자는 세종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한다.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왕세자가 있다. 다음 왕은 걱정 없겠다. 세종도 만족했습니다. 향은 나보다 나을 것이다. 문종은 20년 넘게 왕세자로 있었습니다. 1418년부터 1450년까지 32년.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왕세자 재임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 20년 동안 문종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1450년 2월 17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세종이 죽었습니다. 향은 39세였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39세. 32년간 기다렸습니다. 이제 왕이 됩니다. 조선의 5대 왕 문종. 그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겠다. 나는 좋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문종에게 남은 시간은 단 2년. 너무 짧았습니다. 제2장 문종의 2년 짧지만 빛났던 제위. 나레이션. 1450년 3월 세종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문종이 정식으로 즉위했습니다. 조선의 5대 왕. 즉위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짐은 선왕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겠다. 신하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희망찬 시작이었습니다. 문종은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 세종의 유지 계승. 세종이 시작한 사업들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글 보급, 과학 발전, 법전 정비 모두 계속하겠다고. 두 번째 정책 민생 안정.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흉년이 든 지역에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세 번째 정책 국방 강화. 북방 육진과 서방 사군을 안정시켰습니다. 김종서를 신임했습니다. 군사훈련을 강화했습니다. 네 번째 정책 신하들과의 협력. 집현전을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토론을 장려했습니다. 문종은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첫 해가 순조로웠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새 임금께서 덕이 있으시다. 신하들도 만족했습니다. 문종께서는 세종과 같은 성군이 되실 것이다. 문종 자신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1451년 겨울 문종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원래 문종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문종의 치병.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종기 마이너스 피부에 생기는 염증. 등에, 엉덩이에, 다리에 곳곳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치료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침을 놓았습니다. 뜸을 떴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1452년 봄 문종의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주상 전하, 쉬셔야 합니다. 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라 일을 멈출 수 없다. 침상에서도 정물을 받습니다. 신하들이 보고를 하면 누운 채로 들었습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시를 내렸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일했습니다. 문종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자 홍희. 1441년생. 1452년이면 11살.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문종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홍희야, 이리 오너라. 어린 세자가 아버지 곁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문종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구나. 아바마마, 무슨 말씀이신지. 문종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린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습니다. 자신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태종의 걱정을 들었습니다. 어린 왕은 위험하다. 이제 자신의 아들이 어린 왕이 될 것입니다. 문종은 두려웠습니다. 1452년 5월
문종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원로 대신들,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인지, 영의정 황보인, 경들 부탁이 있소. 주상 전하 말씀하십시오. 짐이 오래 살 것 같지 않소?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주상 전하 무슨 말씀을? 문종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들으시오. 세자가 아직 어리오. 만약 짐이 죽으면 세자를 부탁하오. 보좌해 주시오. 지켜주시오. 김종서가 무릎 꿇었습니다. 주상 전하, 신은 목숨을 바쳐 세자를 보호하겠습니다. 황보인도 무릎 꿇었습니다. 신 또한 그리하겠습니다. 정인지도 따랐습니다. 신들이 세자를 지키겠습니다. 문종은 안도했습니다. 고맙소. 그러나 한 사람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동생, 수양대군. 문종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총 18명의 대군과 공주들. 그 중에서도 수양대군이 문제였습니다. 수양대군 유, 1417년생. 문종보다 3살 어렸습니다. 그러나 야심이 컸습니다.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세종도 알았습니다. 수양은 왕이 되고 싶어 한다. 세종 임종 때 말하려 했습니다. 수양이. 그러나 말을 끝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문종도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수양이 홍위를 해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 수양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입니다. 아버지 세종의 아들입니다. 그저 신하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자를 지켜달라. 그것이 문종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죽었습니다. 39세. 재위 2년 3개월. 너무 짧았습니다. 32년을 기다렸습니다. 왕세자로 32년. 그러나 왕으로는 단 2년. 역사는 잔혹했습니다. 문종의 마지막 말. 홍위를 부탁한다.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왕. 그러나 너무 일찍 떠난 왕. 조선은 다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11살 어린 왕이 즉위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좋아요 및 구독 멘트. 나레이션. 여러분, 문종의 이야기 안타깝지 않나요?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단 2년. 이제 더 슬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역사적 비극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이제 11살 단종의 이야기로 갑니다. 제3장 단종 즉위. 12살 소년왕. 나레이션. 1452년 5월 18일 문종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새 왕이 즉위해야 했습니다. 국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세자 홍위가 경복궁 근정전으로 걸어갔습니다. 11살. 아직 어린이였습니다. 키도 작았습니다. 목소리도 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왕입니다. 조선의 6대 왕. 단종. 단종이라는 묘호는 나중에 붙여진 것이고 당시에는 그냥 주상이었지만 편의상 단종으로 부르겠습니다.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어린 단종이 어좌에 앉았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어좌가 단종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절했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그러나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렇게 어린 임금을. 단종도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문종의 부인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1441년 단종이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단종은 어머니를 모릅니다. 아버지 문종도 이제 없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은 2년 전에 죽었습니다. 단종은 혼자였습니다. 11살 고아 왕. 조정이 논의했습니다. 어린 임금을 어떻게 보좌할 것인가? 수렴청정의 가능성. 원래 왕이 어리면 대비왕비나 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발을 내려 앞을 가리고 뒤에서 정사를 듣는다. 실질적으로 대비가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단종에게는 대비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 마이너스 죽음. 할머니 소원왕후 세종비 마이너스 1446년 죽음. 증조할머니도 없음.
여성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의정부의 결정. 의정부 국무회의가 국정을 운영한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협의해서 결정. 어린 왕은 형식적 승인만. 영의정 황보인. 1389년생. 63세. 세종 때부터 일한 원로. 경험 많고 신중한 인물. 좌의정 김종서. 1390년생. 62세. 육진 개척의 영웅.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장군 출신. 우의정 정인지. 1396년생. 56세. 지편전 출신 학자. 한글 창제에 참여. 이 세 사람이 국정을 맡았습니다. 단종은 공부했습니다. 단종의 하루는 공부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세수, 아침 식사. 오전 7시부터 공부. 경연 마이너스 임금의 학습 시간. 경전을 읽었습니다. 역사를 배웠습니다. 정치를 공부했습니다. 스승들이 가르쳤습니다. 오후에도 공부. 저녁에도 공부. 밤 9시에야 잠자리. 단종은 지쳤습니다. 나는 언제 놀 수 있을까? 친구도 없었습니다. 또래가 없었습니다. 궁 안에는 어른들뿐. 단종은 외로웠습니다. 신하들은 단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특히 김종서와 황보인. 그들은 문종의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세자를 부탁한다. 그들은 충실했습니다. 매일 단종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정을 설명했습니다. 주상 전하, 이번 달 세금 징수 현황입니다. 단종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11살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김종서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주상께서 너무 어리시다. 조금만 더 잘하시면. 그러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왕은 지금 왕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책임은 무겁습니다. 1452년 말. 단종 즉위 7개월. 조정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정부가 잘 운영했습니다. 신하들이 협력했습니다. 단종도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지도 모른다. 일부 신하들은 낙관했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가 주상을 잘 보좌하고 있다. 주상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을 간과했습니다. 수양대군. 그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제사장 수양대군의 야심. 동생에서 적으로. 나레이션. 수양대군 유. 1417년생. 1452년이면 35세. 세종의 둘째 아들. 셋째라는 기록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문종의 동생이라는 것. 단종의 큰 숙부.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수양대군은 어려서부터 특별했습니다. 형 문종과 비교되었습니다. 문종 온화하고 학문적, 내성적. 수양 강하고 결단력 있음. 외향적. 세종도 알았습니다. 수양은 무인의 기질이 있다. 수양대군은 무술을 좋아했습니다. 활쏘기, 말타기, 검술.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학문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문무를 겸비했습니다. 세종은 수양대군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불경 번역 사업. 1447년부터 수양대군이 주도했습니다. 석보상절, 월인천 강지고. 한글로 불경을 번역했습니다. 세종은 수양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계했습니다. 수양은 야심이 있다. 세종이 죽기 직전 문종에게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수양이. 그러나 죽었습니다. 경고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1450년 수양대군은 33세였습니다. 문종은 수양을 의심했을까?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종은 수양에게 중요한 직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치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군으로서 궁에 살게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불만이었을까?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데 쓰이지 못했습니다. 형이 왕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카가 왕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452년 5월 문종이 죽었습니다. 단종이 11살에 즉위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생각했습니다.
어린 조카가 왕이 되었다. 저 아이가 과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신하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김종서, 황보인, 그들이 실권자다. 저것이 옳은가? 왕권이 약해지고 있다. 신하가 강해지고 있다. 조선이 위험하다. 수양대군은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한다.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어린 조카를 대신해서. 그러나 진짜 속마음은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나도 세종의 아들이다. 문종보다 3살 어리지만 나도 적자다. 왜 나는 안 되는가? 단종은 어리다. 아직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기회다. 수양대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첫 번째 동지 모으기. 누가 자신을 따를 것인가? 수양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한명회, 1415년생, 37세, 영리하고 야심찬 관료. 세종 때 과거 급제. 그러나 승진이 느렸습니다. 불만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접근했습니다. 한명회, 자네 재능을 쓸 기회가 있다. 한명회는 알아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람, 1416년생, 36세, 무인 출신, 용맹하고 결단력 있음. 수양대군과 친했습니다. 수양이 물었습니다. 권람, 나를 도울 수 있겠는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준비하라. 권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윤성, 양정, 홍달손, 몇몇 측근들이 모였습니다. 야심 있고 불만 있고 용감한 사람들. 수양대군의 사병이 되었습니다. 1453년이 밝았습니다. 단종 즉위 8개월.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김종서의 경계. 김종서는 감지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수상하다. 김종서는 단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상 전하, 신은 수양대군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단종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큰 숙부님이 무슨 말씀이신가? 대군께서 사병을 기르고 계십니다. 수상한 자들과 자주 만납니다. 뭔가 꾸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종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큰 숙부님은 좋은 분이신데. 김종서는 답답했습니다. 주상 전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단종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11살 아이에게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큰 숙부님을 벌하라?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김종서는 직접 나섰습니다. 1453년 9월, 김종서와 수양대군의 대면.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군, 할 말이 있소. 수양대군은 웃으며 맞았습니다. 좌의정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종서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대군, 사병을 해산하시오. 수양대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군께서 무력을 모으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주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병을 해산하십시오. 수양대군은 차가운 눈으로 김종서를 봤습니다. 좌의정,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무술 연습을 위해 몇 명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대군, 좌의정, 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조카를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김종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신했습니다. 저자가 위험하다. 집으로 돌아와 황보인에게 말했습니다. 영의정, 수양대군을 제거해야 합니다. 황보인은 놀랐습니다. 제거? 대군을 죽이자는 것이요? 그렇소. 그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요. 증거가 있소? 없소. 그러나 확신하오. 황보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 없이 왕족을 죽일 수는 없소. 그것은 역모요. 우리가 역적이 되오. 수양대군은 알았습니다. 김종서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김종서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한명회와 의논했습니다. 때가 왔다.
그렇습니다, 대군.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라. 알겠습니다. 쿠데타가 준비되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역사를 바꿀 날이 다가왔습니다. 구독 및 알림 멘트, 나레이션. 여러분, 긴장되지 않나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쿠데타가 곧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필수. 이제 피비린내 나는 계유정난으로 갑니다. 제오장 계유정난 1453년 10월 10일의 쿠데타. 나레이션 1453년 10월 10일 계유년 10월 10일. 그래서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난을 평정했다는 뜻입니다.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쿠데타였습니다. 왕족이 신하들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성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밤 역사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 저녁 8시 수양대군의 저택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윤성, 양정, 홍달손, 약 30명의 무사들 모두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만든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한다. 그들은 나라를 농단하고 있다. 어린 주상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두려워 말라.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무사들이 외쳤습니다. 예.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그러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동참했습니다. 수양대군이 명령했습니다. 출발한다. 밤 9시 수양대군 일행이 김종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평소 옷을 입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 내가 먼저 들어간다. 너희는 밖에서 대기하라.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하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수양대군이요. 좌의정 어르신을 뵙고 싶소. 하인이 놀랐습니다. 대군, 이 밤에 무슨 일로? 급한 일이요. 어서 통보하시오.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김종서가 나왔습니다. 63세 노인.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대군, 이 밤에 무슨 일이요? 수양대군이 다가갔습니다. 좌의정, 급히 상의할 일이 있어. 김종서는 의아했습니다. 지금이요? 내일 조정에서. 그 순간 수양대군이 칼을 뽑았습니다. 번쩍. 김종서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군, 이게 무슨 짓이오? 수양대군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휙. 김종서가 피했습니다. 노인이지만 반응이 빨랐습니다. 육진을 개척한 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기가 없었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맞았습니다. 김종서의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김종서가 소리쳤습니다. 역적. 이 역적. 수양대군이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무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권람과 홍윤성이 앞장섰습니다. 그들이 김종서를 둘러쌌습니다. 김종서는 싸웠습니다. 맨손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칼에 찔렸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마지막 말, 주상, 전하, 그리고 죽었습니다. 조선의 영웅, 육진 개척의 주역, 김종서가 암살당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종서의 아들들을 찾았습니다. 집 안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아들 셋을 발견했습니다. 저들도 죽여라. 무사들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김종서의 아들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씨를 말렸습니다. 보복을 막기 위해 수양대군은 차가웠습니다. 다음은 황보인이다. 밤 10시 수양대군 일행이 황보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양대군이 혼자 들어갔습니다. 영의정 어르신을 뵙고 싶소. 황보인이 나왔습니다. 63세 노인.
대군, 무슨 일이오? 수양대군이 칼을 뽑았습니다. 황보인은 즉시 알았습니다. 대군, 역모를 일으키는구나. 수양대군이 공격했습니다. 황보인도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맨손, 무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황보인도 살해당했습니다. 조선의 원로 대신 세종, 문종, 단종 3대를 섬긴 충신, 그도 죽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명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거할 사람들의 명단. 이양문종의 장인 좌참찬, 조국관 우참찬, 민신 정승, 그들도 모두 그날 밤 살해당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학살이었습니다. 한명회의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새벽 2시 모든 작전이 끝났습니다. 주요 대신 8명 사망, 그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십 명. 한밤의 학살, 조선 조정의 핵심 인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 수양대군이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장한 병사 수백 명을 이끌고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단종의 침전으로 갔습니다. 단종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11살 아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깨웠습니다. 주상 전하, 일어나십시오. 단종이 놀랐겠습니다. 큰 숙부님, 무슨 일이시오? 수양대군이 무릎 꿇었습니다. 주상 전하,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역모를 꾸몄습니다. 신이 이를 진압했습니다. 주상 전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종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좌의정과 영의정이 역모를? 그럴 리가. 그분들은 충신인데. 수양대군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주상 전하, 저들은 주상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이 주상을 보필하겠습니다. 단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1살. 무서웠습니다. 큰 숙부님이 무장병력을 이끌고 왔습니다.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수양대군은 미소 지었습니다. 주상 전하, 현명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실권은 수양대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종서 좌의정이 살해당했다. 황보인 영의정도 죽었다. 수양대군이 역모를 진압했다고 한다. 대신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역모? 누구의 역모? 김종서와 황보인이 역적이라고? 말도 안 된다. 그들은 충신이다. 그러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무장병력이 궁을 장악했습니다. 반대하면 죽을 것입니다. 대신들은 침묵했습니다. 정인지만 수양대군을 지지했습니다. 정인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수양대군 편을 선택했습니다. 대군께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정인지는 조정에서 선언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역적이었습니다. 수양대군께서 이를 진압하신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유정난의 결과 1. 수양대군이 실권 장악 2. 충신들 제거 3. 단종 고립 4. 정치적 공포 분위기. 조선은 바뀌었습니다. 하룻밤 만에 세종이 쌓아올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합의와 토론의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다음 희생자가 될지 모릅니다. 대신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단종, 12살 어린 왕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제6장 수양대군의 집권 1453만 1455년. 나레이션.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단종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형식적으로 단종을 존중했습니다. 신은 주상전하를 보필할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수양대군이 했습니다. 단종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체계적으로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1단계 관직 장악. 자신의 측근들을 주요 관직에 임명했습니다. 한명의 이조판서 인사 담당, 권람 병조판서 군사 담당, 정인지 영의정 총리,
조정의 핵심을 장악했습니다. 2단계 반대파 숙청. 김종서와 황보인의 잔당을 제거했습니다. 저들과 친했던 자들을 색출하라. 수십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일부는 죽었습니다. 일부는 유배되었습니다. 공포 분위기. 3단계 왕실 장악. 단종을 감시했습니다. 단종이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했습니다. 단종의 측근들을 제거했습니다. 단종은 고립되었습니다. 1453년부터 1455년까지 단종의 나이 12세에서 14세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는 무력했습니다. 단종은 매일 경연에 참석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수양대군이 했습니다. 단종은 서명만 했습니다. 알았소. 그리하시오. 형식적인 승인. 단종은 답답했습니다. 나는 왕인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큰 숙부님이 김종서를 죽였습니다. 나도 죽일 수 있을까? 단종은 두려웠습니다. 1455년 초 수양대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왕위를 받아야 한다. 한명회와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상께서 양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양위? 자진해서 왕위를 넘기라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러나 주상께서 동의하실까? 동의하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1455년 6월 11일 조정회의. 수양대군이 단종 앞에서 말했습니다. 주상전하, 무슨 일이요? 큰 숙부님? 주상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십니다. 나라를 다스리기 어려우십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주상께서 왕위를 신에게 물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단종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왕위를 넘기라고? 그렇습니다, 주상전하. 신은 주상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상께서는 편안히 쉬십시오. 단종은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을 둘러봤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칼을 차고 서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단종은 알았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큰 숙부님께 왕위를 드리겠소. 수양대군이 미소 지었습니다. 주상전하 현명하십니다. 1455년 6월 11일 단종이 양위했습니다. 재위 2년 7개월 14세의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7대 왕 세조 38세 찬탈왕이었습니다. 조카에게서 빼앗은 왕위, 피로 얼룩진 왕위. 그러나 세조는 당당했습니다. 짐이 왕이 되었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절했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그러나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공포 때문에 절했습니다. 살기 위해. 그날 조선의 정통성이 깨졌습니다. 세종 마이너스 문종 마이너스 단종으로 이어지는 정통.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수양대군, 아니 세조. 그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 멘트. 나레이션.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죠? 삼촌이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슬픈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이제 충신들의 마지막 저항, 사육신 이야기로 갑니다. 제7장 사육신, 충신들의 마지막 저항. 나레이션. 단종은 이제 왕이 아니었습니다. 상왕이 되었습니다. 전직 왕이라는 뜻입니다.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창덕궁 한쪽 작은 전각에 머물렀습니다. 외출 금지, 방문객 금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14살 소년.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단종은 울었습니다. 혼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학자들, 집현전 출신들, 세종 때 한글 창제에 참여했던 학사들의 후배들, 그들은 세종의 이상을 믿었습니다. 정의, 학문, 왕도 정치.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쿠데타, 찬탈, 충신 학살.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비밀리에 성삼문, 1418년생, 37세, 집현전 학사, 한글 창제에 참여, 문종의 총애를 받음, 단종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 박팽년, 1417년생, 38세, 집현전 학사, 한글 창제에 참여, 뛰어난 문장가, 정의감이 강함. 하위지, 1412년생, 43세, 문신, 강직한 성품, 세조의 찬탈을 인정할 수 없음. 이게 1417년생, 38세, 집현전 학사, 한글 창제에 참여, 과학자이자 학자, 유성원, 1439년생, 16세, 가장 어린 동지, 성삼문의 제자, 어리지만 의리가 있음. 유흥부, 1422년생, 33세, 무신, 군사 전문가, 단종 보기에 필요한 무력 담당. 이 6명이 핵심이었습니다. 후에 사육신이라 불립니다. 죽은 6명의 신하. 1456년 초, 사육신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종 보기 계획. 1단계 무력 확보. 유흥부가 군사를 모은다. 몰래 무기를 준비한다. 2단계 세조 제거. 궁중 연회를 이용한다. 세조가 방심했을 때 공격한다. 3단계 단종 보기.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린다. 정통성 회복.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위험했습니다. 실패하면 죽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충성, 의리, 정의. 이것들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1456년 6월, 거사일을 정했습니다. 6월 1일, 궁중 연회가 있는 날, 성삼문이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내일이다. 각자 맡은 일을 하라. 실수하지 마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박팽년이 물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 성삼문은 대답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 단종 주상을 위해. 하위지가 말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침묵. 모두 알았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이계가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명분은 남는다. 우리는 충신으로 기억될 것이다. 유성원이 울먹였습니다. 16살 소년. 저는 두렵습니다. 성삼문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려워해도 좋다. 그러나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유성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밤. 그러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밀고. 누군가 세조에게 고했습니다. 김질. 원래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 그러나 겁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실패할 것이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김질은 세조를 찾아갔습니다. 주상 전하, 아래올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삼문 등이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주상을 헤아려 합니다. 세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누가 참여했느냐? 김질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모든 이름을. 1456년 6월 1일 새벽. 거사일 당일 새벽. 세조의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성삼문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박팽년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역모죄로 체포한다. 성삼문은 잠에서 깼습니다. 벌써 들켰구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다른 동지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계획은 실행도 하기 전에 끝났습니다.
체포된 사육신은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가 직접 참관했습니다. 성산문, 왜 영모를 꾸몄느냐? 성산문은 똑바로 세조를 봤습니다. 영모? 신은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신은 정통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상황단종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상세조께서, 아니, 대군께서 왕위를 찬탈하셨습니다. 신은 이를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세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짐은 왕이다. 짐을 해치려 했으니 영모다. 성산문이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군께서 김종서를 죽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영모 아닙니까? 세조가 화를 냈습니다. 입을 조심하라. 신은 이미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대군을 제거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세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문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육신은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줄이 틀기, 다리 사이에 막대기를 끼우고 조였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지는 고통, 곤장,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살이 찢어졌습니다. 불로 지지기, 뜨거운 쇠로 살을 찢었습니다. 비명,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만세, 정통 만세, 계속 외쳤습니다. 고문하는 관리도 감탄했습니다. 저들은 정말 충신이다. 1456년 6월 8일 사형 선고. 능지처참.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 몸을 조각조각 베어내는 것. 처형장에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일부는 울었습니다. 저분들은 충신인데? 성산문이 외쳤습니다. 상황 주상 만세. 박팽년도 외쳤습니다. 정통 만세. 칼이 내려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끔찍한 고통.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외쳤습니다. 상황 만세. 마지막까지. 6명 모두 죽었습니다. 사육신. 그들의 시신은 찢겨졌습니다. 가족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아들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부인들은 관비가 되었습니다. 삼족을 멸했습니다. 세조는 무자비했습니다. 사육신은 실패했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단종의 처지만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충성의 상징, 권력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한 사람들, 목숨보다 의리를 택한 사람들, 역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사육신, 조선시대 충신의 대명사. 세조는 왕위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명분을 잃었습니다. 사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명분을 얻었습니다. 역사는 누구의 편일까요? 제8장 단종의 유배와 죽음. 17세의 비극. 나레이션.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는 단종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또 다른 영모가 있을 것이다. 단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론이 나빠질 것입니다. 세조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유배. 1456년 6월 28일 세조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황을 노산군으로 강등한다. 상황군. 왕에서 군으로. 왕족이지만 평민 수준으로 격하. 노산군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한다. 영월. 한성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산골. 외진 곳. 단종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배? 예, 상황. 아니, 노산군. 지금부터 영월로 가셔야 합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5세. 이제 유배형.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왕이었던 사람의 짐치고는 초라했습니다. 1456년 7월 단종이 영월로 떠났습니다. 호송 군사들이 감시했습니다. 한성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봤습니다. 일부는 울었습니다. 불쌍한 임금. 단종은 창밖을 봤습니다. 한성이 멀어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겠지. 며칠을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힘들었습니다.
15살 소년에게는 고된 여정. 드디어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영월의 유배지, 작은 초가집, 관풍원이라 불렸습니다. 바람을 보는 집, 단종이 머물 곳, 좁았습니다. 창문은 작았습니다. 가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왕이 살던 궁궐과는 천지 차이. 단종은 이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감시병이 지켰습니다. 외출 불가, 방문객 불가, 완전한 고립. 단종은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책을 읽었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는가? 영월 사람들은 단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몰래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노산군, 이것을 드십시오. 고맙소. 단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영월 호장 이름 어몽도이 특히 잘 돌봤습니다. 노산군,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단종은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57년 10월, 세조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노산군이 영월에서 백성들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조는 불안했습니다. 단종을 중심으로 또 다른 역모가 일어날 수 있다.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세조는 금부도사 왕방연을 불렀습니다. 영월로 가라. 무슨 일로 가는 것입니까? 세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산군을 제거하라. 왕방연은 놀랐습니다. 죽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사약을 내린다. 왕방연은 떨렸습니다. 그러나 노산군은 선왕의 손자이십니다. 명령이다. 왕방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명령을 받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왕방연이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사약을 가지고 관풍원으로 갔습니다. 단종에게 말했습니다. 노산군, 주상전하의 명이십니다. 무슨 명이요? 왕방연은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약을 꺼냈습니다. 단종은 알았습니다. 사약이군요. 예. 단종은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 드디어 이날이 왔군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단종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잔을 들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17세 소년. 그러나 담담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왕으로 태어난 것이 죄였을 뿐입니다. 사약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다 마셨습니다. 곧 독이 퍼졌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단종은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마지막 말, 그리고 죽었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단종, 17세, 짧은 인생, 비극적인 인생, 조선의 6대 왕. 그러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명령, 왕족의 예로 장사 지내지 마라. 그저 평민처럼 매장. 영월 사람들이 몰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영월 호장 어몽도가 주도했습니다. 노산군을 제대로 모셔야 한다. 산기슭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단종의 묘. 초라했습니다. 왕의 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봉분. 슬펐습니다. 구독 및 알림 멘트. 나레이션. 여러분, 단종의 이야기 너무 슬프지 않나요? 17세의 사약을 받고 죽은 어린 왕.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종과 사육씨는 후대에 어떻게 기억될까요?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구장 역사의 평가, 누가 옳았는가? 나레이션. 세조는 13년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1455년부터 1468년까지. 세조의 업적. 1. 국방 강화 여진족 격퇴. 2. 법전 정비 경국대전 편찬 시작. 3. 중앙집권 강화.
4. 불교 진흥.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평생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단종이 나타났습니다. 사육신이 나타났습니다. 김종서가 나타났습니다. 피를 흘리며 네가 우리를 죽였다. 세조는 소리치며 깼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이 생겼습니다. 피부병, 온몸의 좀기,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원들이 치료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업보다 일부는 속삭였습니다. 세조는 불교에 매달렸습니다. 절을 짓고 불경을 외웠습니다. 죄를 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468년 세조는 죽었습니다. 52세 마지막 말. 단종을 용서해다오. 아니면 그저 후대 사람들의 상상일까? 200년 후 1698년 숙종조선 19대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상군을 복권한다. 단종으로 추존한다. 141년 만에 단종은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묘단종, 능호장릉, 영월의 작은 무덤이 왕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사육신도 복권되었습니다. 1691년 숙종 17년 성산문 등 6명을 신원한다. 그들은 충신이었다. 역적에서 충신으로 명예회복,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노량진 사육신 사당. 해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을 기립니다.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까? 세조에 대한 평가. 긍정적 측면. 유능한 행정가. 국방 강화. 왕권 확립. 부정적 측면. 찬탈자. 조카 살해. 충신 학살. 복잡한 인물입니다. 단종에 대한 평가. 비극의 주인공. 잘못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렸을 뿐. 운이 나빴을 뿐. 그러나 의연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담했습니다. 역사는 단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사육신에 대한 평가. 충신의 표본. 의리의 상징. 실패했지만 명분을 얻었습니다. 권력보다 정의를 택한 사람들. 역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조선시대 내내 사육신은 존경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딩 및 총정리. 나레이션 감성적으로. 세 세대의 비극. 세종대왕 54세에 죽었습니다. 마지막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수양이 아들에 대한 경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문종 완벽한 왕세자. 3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왕으로는 단 2년. 39세에 죽었습니다. 마지막 말. 홍의를 부탁한다. 아들에 대한 부탁. 그러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단종 어린 왕. 11세의 즉위. 14세의 폐위. 17세의 살해. 마지막 말. 할아버지, 아버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러나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권력은 위험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수양대군도 원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욕이 그를 찬탈자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어린 지도자는 취약합니다.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단종을 지킬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셋째, 정의와 명분은 중요합니다. 세조는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통성을 잃었습니다. 사육신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명분을 얻었습니다. 역사는 누구를 더 기억합니까? 넷째, 충성과 의리의 가치. 사육신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날 영월에 가면 단종의 능이 있습니다. 장릉.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17세에 죽은 어린 왕을 위해 꽃을 바칩니다. 절을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안타깝다. 역사는 단종을 기억합니다. 비극의 왕. 그러나 의연한 왕.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다음 회 예고. 나레이션. 다음 편 EP 9. 세조의 치세와 예종. 찬탈왕의 공과 과. 세조는 어떻게 통치했을까? 죄책감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의 아들 예종은?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권력 다툼. 조선 왕조의 혼란은 계속됩니다. 금단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 EP에 만나요.